당신은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이 자리한 무언가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역할을 맡습니다. 부모, 자녀, 직장인, 친구, 배우자. 하지만 이 모든 타이틀을 벗겨낸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스스로 그 답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줄 상징적인 여정으로 안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테스트가 아닙니다. 숫자를 매기고 결과를 분류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정신분석가 칼 융이 말한 자기 셀프와의 조, 즉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언어, 상징, 심볼을 통해 대화하는 경험입니다. 무의식은 말이 아닌 이미지와 감정으로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하게 될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깊은 진실의 반영이며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줄 문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의 참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래 댓글에 1이라고 적어 남자임을, 2라고 적어 여자임을 알려주세요. 이 작은 행동은 당신의 존재를 이 공간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이 집단적 여정 속에 함께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혼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며 함께 깨어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던 모든 단어들을 내려놓고 무의식이라는 숲속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이 숲에는 논리나 이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직관과 상징, 느낌만이 안내자가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의식적 삶이 당신의 운명이 되지 않으려면 당신은 그것을 의식해야 한다. 지금 당신은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곧 당신은 5그루의 나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심층 구조를 상징하는 고대적 이미지입니다. 당신이 어느 나무에 이끌리는지는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단지 느끼세요.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단지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테스트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지금껏 외면해왔던 목소리와 마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실이 처음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이 심리적 의식의 참가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면의 기억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그 기억은 말이 아니라 이미지와 감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당신의 나무를 선택할 준비를 하세요. 여정이 곧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과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기 전에 단 하나의 행동이 요구됩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혹은 그보다 더 깊은 곳, 영혼으로부터의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당신 앞에 5그루의 나무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나무, 버드나무, 사과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각각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5 원형적 본질을 상징합니다. 이 5 나무 중 하나가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느낄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낯설게 느껴지고 어떤 나무는 따뜻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일까? 어떤 결과가 좋을까? 같은 질문은 이 순간 의미가 없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상징은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5가지 이미지 중에서 단 하나를 느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감각이 이끄는 방향으로 향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참자, 즉 자기 셀프가 말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이 선택을 하는 순간 단순한 테스트 이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손을 맞잡는 짧지만 강렬한 연결의 순간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바로 자기와의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오랫동안 말없이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걷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 행위입니다. 당신이 받은 에너지를 되돌려주는 순환의 행위이자 영적인 상호성의 표현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에너지가 한쪽으로만 흐를 때 균형이 깨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참여는 이 공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화면에 펼쳐진 5그루의 나무를 바라보세요. 그 각각은 당신 안에 있는 5 영혼의 형태를 반영합니다. 참나무는 깊은 뿌리와 안정의 상징, 버드나무는 감정과 유연성의 상징, 사과나무는 풍요와 사랑의 상징, 소나무는 고독과 영성의 상징, 자작나무는 순수와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외부의 상징이 아니라 모두 당신 안에 존재하는 원형의 한 조각입니다. 이 순간을 하나의 통과 의례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선택한 나무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지금의 삶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눈앞의 5 나무 중 마음이 이끄는 한 그루를 선택하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나무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이미 선택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선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이 선택한 그 나무의 깊은 상징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당신의 강점과 그림자, 그리고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나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기세요. 당신은 어떤 나무에 끌렸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 말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참나무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취향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중심에서 울려나오는 깊은 목소리입니다. 참나무는 수천 년 동안 인간에게 힘과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번개를 맞고도 꿋꿋이 서 있는 이 나무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영혼의 모습을 비춥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계절을 견뎌온 뿌리, 그것이 당신의 진짜 힘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기둥 같은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위기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상황을 안정시키는 힘, 이런 존재들은 자주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념은 단단하고 그 신념은 삶을 관통하는 기준이 됩니다. 변화가 잦은 시대에 당신은 변하지 않는 중심으로 남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정성은 때로는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윤근 우리 안의 모든 힘은 빛과 어둠을 함께 지닌다고 했습니다. 참나무의 어둠은 경직기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유연성을 잃고 변화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기보다 판단하려 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익숙한 질서를 고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지켜야만 하는 자의 역할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은 외로움을 자주 감춥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피로와 외로움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기대기만 하고 당신은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반복하며 감정을 억누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나무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강함은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 원형이 가진 빛은 엄청납니다. 당신은 삶의 깊이를 이해하고 세대를 이어오는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아이들이나 후배들에게 당신은 말없는 멘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당신의 침묵은 누군가에겐 평안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굳건한 이유는 단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뿌리는 조상, 가족사, 오랜 상처와 극복의 기억까지 포함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조각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를 인정할 때 당신은 진짜 자신이 됩니다. 당신은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이지만 돌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나무는 살아있고 성장하며 계절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러니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마세요. 당신도 흐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단단함은 아름답지만 유연함은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참나무를 선택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중심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조차 때때로 숨을 고르고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참나무라면 당신의 임무는 단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버드나무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인생의 흐름을 느낄 줄 아는 영혼입니다. 바람이 불면 휘청이지만 부러지지 않는 나무, 그것이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당신은 강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단단함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며 무엇보다도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당신은 공감의 사람입니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들어가 울 수 있는 드문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그 아픔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직관이 있으며 그 직관은 때로는 자신도 놀랄 만큼 정확합니다. 윤기 말한 아니마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동하는 인물입니다. 생명, 감정, 연결, 수용의 상징. 하지만 이런 감수성은 당신에게 선물인 동시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주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남이 아프면 당신도 아프고 남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세상의 고통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자신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다 그들은 괜찮은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 그것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당신을 침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민감함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종종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힘들어할 때 당신은 자신을 작게 만들며 위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외로움과 고요한 슬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우울증은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며 앉혀놓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줘야 한다. 당신이 느끼는 그 우울함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버드나무는 단순히 감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인한 감정적 지혜를 상징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사는 사람. 당신은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을 더 신뢰하며 삶을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이해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리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물이 좋아도 뿌리는 흙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흐르게 두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과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그 지혜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람입니다. 남을 위로할 줄 아는 당신은 스스로를 안아줄 때 진정한 치유자가 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축복이지만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그 축복을 온전히 살아내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진짜이며 그 감정을 품고 있는 당신도 진짜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당신은 감정의 춤을 출 줄 아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춤은 세상에 조용한 울림을 전합니다. 당신이 사과나무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삶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따뜻하고 돌보는 손길이 있으며 주변의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단순한 과일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부터 풍요와 사랑, 여성성, 그리고 치유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세심하고 섬세한 감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보살피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정원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조용한 관심을 건네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필요를 감지하는 데 민감하고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돌봄의 중심이자 정서적 축입니다. 당신이 있는 공간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을 돌보다 보면 자신을 잊는 일이 너무나 쉽습니다. 당신의 빛은 주는 것에 있지만 그림자는 잃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 오래 다른 사람들을 돌보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는 물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내면은 서서히 말라가고 미소 뒤에는 지친 마음이 숨겨질 수 있습니다. 윤근 경고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와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당신이 너무 오래 자신을 잊고 살면 언젠가 그 공허함이 외부의 갈등이나 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나무의 그림자에는 자기 희생이라는 덫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해,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점점 뿌리를 내리면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랑은 흐르지 않고 당신은 점점 자신을 지워나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키면서 흘러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비어 있다면 아무도 당신에게서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이미 그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동시에 자신도 햇빛과 비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도 사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며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정원사는 그 정원을 돌보는 동시에 자신도 그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힘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당신이 만든 따뜻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다시 느끼고 다시 꿈꾸고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을 정원의 중심에 두는 것, 당신의 감정, 당신의 욕구, 당신의 꿈도 다른 사람들만큼 중요합니다. 당신은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의 에너지는 순환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삶의 미를 창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조용히 정원을 일구는 당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그 정원 안에서 이제는 당신 자신도 쉬어도 좋습니다. 당신도 열매를 맺고 스스로를 먹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소나무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세상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깊은 내면을 바라보는 영혼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진실을 찾습니다. 소나무는 높은 곳, 바람이 거센 절벽에서도 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세속의 유혹을 넘은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본질을 찾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으며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기준을 따릅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 삶의 의미를 향한 깊은 질문이 항상 당신을 이끕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와 같은 존재론적 물음을 안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철학자, 수도자 혹은 예언자의 기질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어딘가 조금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두고 쉽게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진짜 연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대화나 가벼운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 깊이 있는 대화와 진정한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만남은 드물기에 당신은 자주 혼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언제나 축복만은 아닙니다. 소나무의 그림자는 고립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과 자율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신념이 너무 깊어지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강함은 아름답지만 그 강함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자기 기준이 높고 이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실망하거나 세상에 회의감을 느끼는 일이 잦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더욱 자신의 세계로 후퇴하게 되며 그 안에서 영적 회의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기 말했듯 영혼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된다. 이 어둠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향한 문입니다. 소나무의 영혼은 단단하지만 동시에 매우 민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고통과 거짓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당신을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당신은 종종 삶의 표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직 소수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언제나 혼자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지어 은자도 때로는 불을 피우고 누군가를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힘을 얻지만 사랑과 연결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깊이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홀로 있어도 완전한 존재이지만 연결될 때 더 깊은 완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혼자가 아닌 같은 깊이를 지닌 또 다른 존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 마세요. 그 고요한 숲에도 햇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작나무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함께 있을 때 더욱 빛나는 영혼입니다. 자작나무 숲은 햇빛이 고요히 스며드는 공간이며 그 하얀 껍질은 순수함과 투명함, 그리고 집단적 조화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타인과 연결될 때 자신의 본질이 더 뚜렷해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와의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대화, 공통된 가치를 나누는 순간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숨 쉬는 방식입니다. 자작나무의 사람들은 타고난 공감자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알아채고 말없이도 곁이 되어줍니다.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가볍지 않은 존재입니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 마음과 마음이 진심으로 닿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당신은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본능적인 능력이 있으며 분열보다는 조화를 택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보다 분위기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 연결의 욕구는 때때로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자작나무의 어둠은 자기 상실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인에 맞추다 보면 정작 당신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절을 어려워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괜찮아.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힘들지 라는 생각은 따뜻하지만 그 반복은 당신의 자아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융은 개성과 집단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속에서 빛나는 존재지만 그 우리가 당신을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소속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공간을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억누르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이 존중받을 때 진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당신은 때로 사람들의 감정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지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슬픔, 분노, 혼란이 당신 안으로 들어와 자리 잡는 느낌, 그럴 때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과 정서적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민감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을 감당해 왔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공감은 능력이지만 경계 없이는 무기가 되어 자신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자작나무의 빛은 연결의 예술입니다. 당신은 사람들 사이의 다리이며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촉매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말로 옮기기 전에 감지할 수 있고 그 감정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공동체든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거나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다시 중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작나무도 혼자서 자라지만 숲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곧 당신도 혼자여도 완전하며 함께일 때 더 깊은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숲 속의 모든 자작나무는 서로 닮았지만 결코 같지 않다.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민감함, 당신의 진심은 독특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 빛을 나누되 자신만의 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연결을 통해 세상에 빛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어둠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 걸음 더 내면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의 상징을 선택했을 뿐인데 그 속에서 이토록 깊은 자아의 조각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참나무, 버드나무, 사과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그 어떤 나무를 선택했든 그건 당신 무의식의 언어였고 지금의 당신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내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선택은 단지 시작이었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영혼의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의식적인 삶이 당신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당신은 그것을 의식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직업, 성격, 취향. 하지만 진짜 자아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되지 않으며 때로는 상징을 통해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징들이 오늘 당신의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테스트가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를 여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외부의 소리에 휩싸입니다. 사회의 기대, 가족의 요구, 세상의 기준. 그러다 보면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상징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나무는 바로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옳고 충분하며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지금 이 삶의 시점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고요함이 필요한가요? 변화에 저항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타인을 돌보느라 자신을 잊고 있진 않은가요? 아니면 혼자라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진 않은가요? 이 질문들은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질문이 없다면 변화도 없고 성찰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이 선택한 나무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거울이 되고 위로가 되며 또 다른 깨어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깨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깨어납니다. 함께 비추고 함께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능하게 한 공간, 이 채널과의 연결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상징의 숲은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응답으로 더욱 깊어지고 살아납니다. 오늘의 여정이 당신에게 잔잔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선택한 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힘과 그림자,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고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화면을 끄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여 보세요.